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한국어에는 이 감정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정 떨어졌다. 이 네 글자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략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그 감정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요? 끝까지 듣고 나면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 떨어진다는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식탁, 상대방의 전화가 와도 굳이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예전엔 귀엽게 보이던 습관이 이제는 짜증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정이 떨어졌구나. 우리는 보통 사랑이 시작될 때의 강렬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주는 사랑은 대부분,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에는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고 상대방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열정이 유지되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라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작용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환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큰 성취를 이뤘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사랑에 빠진 뇌는 말 그대로 쾌락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쾌락의 핵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상대방의 문자 하나에 심장이 뛰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도 함께 작용합니다. 흥분과 각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인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화학물질들이 영원히 같은 수준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차 반응을 줄여갑니다. 처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불타는 것 같지만 자주 먹다 보면 같은 매운맛에도 담담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는 자극에 적응하면서 이 물질들의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수천 명의 뇌를 분석한 끝에 열정적 사랑의 화학 반응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대략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사라진 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은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정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열정, 친밀감, 그리고 헌신.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열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슴이 뛰고 상대방이 보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이 짜릿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정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친밀감과 헌신입니다. 친밀감이란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친밀감입니다. 헌신은 이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이자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상대방의 커피를 내려주는 행동, 아플 때 곁에서 간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헌신의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뇌를 촬영했을 때 초기 열정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보상 영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불안이나 집착 대신 평온함과 안정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한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파트너가 심리적 안전기지가 됩니다. 이 안전기지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바로 열정 이후에 찾아오는 정서적 유대이며 한국어에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정입니다. 정이라는 감정은 사실 다른 나라 말로는 딱 맞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은 오래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쌓여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으로 산다는 표현은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은 식었지만 이 사람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는 상태. 특별히 가슴이 뛰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밥을 먹어도 혼자보다 둘이 먹는 게 맛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가슴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으면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정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정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은 단순한 개인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강하게 유지되어 온 배경에는 이 정이라는 정서적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이 때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존중과 배려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열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열정의 자리를 친밀감과 헌신이 채우면서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전환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관계의 실패가 아닌 성숙으로 바라봅니다.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정이라는 화학 반응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자연스러운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열정이 식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파민이 줄어든 자리에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의 호르몬이 채워질 수 있고 가슴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노부부가 말없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심장 떨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걸음 속도에 맞춰 자신의 발걸음을 조절하는 그 무의식적인 배려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빚어낸 깊은 유대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어쩌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점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새로운 자극을 찾고 감정도 늘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편안함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지는 것들입니다.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의 불꽃이 잦아든 자리에 정이라는 조용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따뜻한 것,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것, 어쩌면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심장이 뛰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심장이 뛰지 않아도 곁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미 정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